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대항력을 잠깐 공부했죠? 대항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주임법 내용 할 텐데, 이거 처음에 민법 보충상 이 프린트 뽑으셨나요? 혹시 없으신 분은 1월 제일 첫 강에 자료 뽑는 欄이 있어요. 그거 뽑으면 됩니다. 이 표시 가지고 그 12페이지에 보충 15번 있거든요. 12페이지 보충 15번 그 박스가 나오죠. 그걸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임차인의 주된 권리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 첫째,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여기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은 주택 인도받고 주민으로 전이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두 가지가 대항 요건입니다. 다음 이제 보증금 우선면 조건인데, 이 보증금 우선면 조건은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에서만. 그러니까 이것은 매매, 경매, 증여 다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그럼 보증금 우선면제 받으려면 이거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라는 걸 찍으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늦은 날 우선면제권이 생기겠죠. 다음 보증금 최우선면제가 있는데, 최우선면제는 좀 이따 법에서 소액 보증금 확인하거든요.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대항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 이게 대항 요건이죠. 여기도 대항 요건이 있죠. 여기도 대항 요건이 있죠. 그럼 대항 요건은 세 군데 다 들어가네요. 네, 확정일자 어디만 있죠? 확정일자. 우선면제만 있죠? 여기 최우선이 없어요. 그래서 외웁니다. 확정일자 황우석 외워요. 옛날에 서울대 사기꾼 박사 황우석 있었죠. 그리고 황우석 외우세요. 얘는 성인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황우석 외우세요.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면제 요건이다. 요건이 3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항력이 이미 다 했어요. 대항력은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와 경매로 바꿨죠. 매매는 시간순, 경매가 무조건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에서 대항력은 그래 보시면 돼요. 대항력은. 그 다음 그 아래 칸 보증금 우선면제권과 소액보증금 최우선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항은 아까 해서 이렇게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신소유자 등에게. 근데 우선면제는 이건 둘 다 경매에서만 나와요. 이것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여기 우선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건 경매에서만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박스 외웠습니까? 경매 배당 순위가 있는데, 제일 먼저 1순위가 경매 실행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3자비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게 이제 최우선 면제인데, 최우선 여기 지금 공부하신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소액 보증금에서 전부가 아니라 최소한 일정액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있습니다. 3순위가 당해세,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나온 국세지방세. 4순위가 인제 우선면제예요.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그다음 저당권 우선면제권이 있죠. 전세권도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주임법, 상임법에도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동순이니까 시간 빠른 순, 시간순에 따라 먼저 받아요. 얘들은 다 동순이에요. 시간순에 따라 받는다. 근데 얘들보다는 당해세가 먼저고, 그다음 얘들 시간순입니다. 그 다음 일반 임금 채권, 여기 최종 3월분과 3년 퇴직금은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꼴순위가 일반 채권, 돈만 빌려준 사람. 그럼 이 정도는 거의 못 받습니다. 다 4순위에서 받고 못 받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죠? 경비 아저씨이 뭐예요?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 외우셨죠? 그래서
경비 최당후 임금공채 옵니다. 다시 경비 아저씨이 뭐예요? 최당후가 임금을 공채로 받는다. 경비 최당후 임금공채로서. 그래서 보세요. 이 우선변제는 다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죠. 다시 우선변제는 둘 다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고 대항력과 완전히 달라요. 대항력은 신소유자에게 쉽게 말하면 쫓겨나는가 안 쫓겨나는가요. 대항력 있으면 신소유자한테 안 쫓겨나요. 대항력 없으면 신소유자에게 쫓겨나는 거죠. 그게 대항력이고 우선변제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프린트에서 이제 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나요? 보증금 우선변제권 요건이 대항력권 확정일자인데 자 보세요. 그럼 이 우선변제권은 서로 아까 시간순이에요. 만약에 주택임차인이 이거 갖추면 우선변제권 생기죠.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것도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럼 애들은 서로 무슨 순? 시간순, 동순이나 시간순. 그래서 제가 날짜 세 가지 예시해 봤어요. 대항력권을 2월 20일, 그럼 확정일자는 그날 효력 생겨요. 저당권 등기도 그날 효력 생깁니다. 근데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겨요.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은 21일 0시. 그럼 우선변제는 둘 중에 뭐가 늦어요? 둘 중에 21일 0시. 그러니까 임차인은 2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생겨요. 근데 얘는 그날 20일이네요. 그럼 누가 빨라요? 얘가 하루 빠르죠. 그래서 저당권이 돈 먼저 받고 임차인이 후순위는 나중에 늦게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날짜만 비교합니다. 그 다음 다시 20일 15일 되면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변제도 뭐가 늦어요? 마찬가지 21일 0시. 그러니까 임차인도 2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취득해요. 그날이 21일이죠. 그럼 여기 등기소는 아침 몇 시에 문 열어요? 빠르면 아침 9시. 여기는 21일 0시. 그러니까 임차인이 9시간 빠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선순위고 저당권이 더 후순위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항력은 21일 0시인데 뭐가 늦어요? 이게 늦죠. 그럼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변제는 25일. 여기도 25일.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받죠. 주민센터 아침 9시 문 열고 여기도 아침 9시라 누가 먼저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동순위, 같은 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날짜 빠른 순만 비교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프린트 마지막 칸 소유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자 일단 소유보증금 해당되는데 좀 이따 월세는 보지 않고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상인법과 달라요. 최우선 판단할 때 주인법은 월세 보지 않는데 상인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대항력 가져왔죠? 근데 최우선만 되려면 이 대항력 발생 시기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최우선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날짜 누가 빠른가 날짜 비교했죠. 날짜. 근데 최우선만 되려면 최우선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빨리 받았죠. 아까 경비 최당후. 그러니까 그러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춰야 최우선 받는 겁니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 프린트 보셨죠? 그럼 프린트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13페이지. 이제 사례 1번 나옵니다. 자, 이제 프린트 펴놓으시고 보세요. 우리 경락받은 갑주택, 그러니까 갑주택이 경매가 나와서 우리 경락 받았대요. 근데 먼저 저당권자 A가 4월 1일 있었고 임차인 B가 주택이 노처인 신고했네요. 그럼 대항력 언제세요? 대항력은 5월 2일 0시. 5월 2일 0시. 근데 확정일자는 안 찍었네요. 이건 모르면 안 찍는 겁니다.
계약서 갖다 찍어야 되거든요. 안 찍어서요. 그리고 근저당권 시가 6월 2일. 그리고 이 B가 인재 확정일자 뭔지 알았네. 인재 확정일자를 7월 1일 날 찍어서 그럼 대항력은 5월 2일 0시. 그럼 인재 우선 면제권 생겼죠. 7월 1일 날. 이게 경매 나왔죠.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다. 경락인 을이 야 B 너 나가 그래요. 경락인 을이 B 너 나가. 그럼 B는 갑감해진 계약을 경락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B는 갑감해졌죠. 경락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매는 항상 뭘 보라고요? 무조건 말소금이래. 경매는 무조건 말소금 권리. 지금 이거 보고 대항할 수 있다고 방금 그랬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금 권리. 그러면 설사 C가 경매했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에요. 그럼 거기부터 다 이렇게 소멸합니다. 대항력 있다가 소멸해요.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B는 대항력 상실하니까 방 빼야 돼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자 B는 말소기준 권리 A 근저당권 대항 늦게 체결했으므로 경매 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방 빼야 됩니다. 방 빼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런 B를 예전에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그랬어요.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에서 경매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 그럼 B가 선택합니다. B가 봤을 때 A 채권이 금액이 적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되나 해보세요. 그러면 B가 그냥 이 5천만 원 값 대신 갚아버려요. 갚아버립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C가 말소기준 권리라 그때는 B가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만 B가 선순위 근저당 채권 A 채권을 대신 변제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면 그럼 이제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그럼 날짜 빨랐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민법 304조에서 제3취득자 대의변제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도 써먹을지 몰랐죠? 아무튼 자 그런 거 없으면 원칙은 나가야 돼요. 원칙은 어떻게 된다? 빨간색 이 다이를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쫓겨나죠 B. 그럼 인재 우선 면제권. 그러면 을인행 경락대금 이제 배당 순서가 있는데 그럼 A도 우선 면제권 있죠? B도 있잖아요. B도 C도 있죠. 누가 날짜 제일 빨라요? A. 그래서 A가 돈을 먼저 받아요.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아요. 남은 거 있으면 B보다 C가 빨라서 C가 6월 1일, B보다 C가 먼저 받아요. C.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B가 받는 겁니다. 그럼 B가 마지막 받으니까 자 B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대요. 그럼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경락인행 어떤 것도 정못하고 못 받은 채로 쫓겨나는 겁니다. 못 받은 건 값 쫓아가서 받는 거 값. 물론 값밖에 없겠지만 이처럼 대항력 있는 거 없는 거 판단하세요.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죠. 없으면 쫓겨날 때 이제 배당 순서 이제 우선 면제를 따집니다. 이제 사례 2번은 다릅니다. 자, 사례 2번은 갑주택을 을이 경락받았죠. 근데 B가 대항력 5월 2일 0시에 취득했죠. 확정일자 또 몰라 안 찍었네요. 그 근저당권이 들어오고 인제 B가 확정일자 찍었대요. 그럼 경매 나오면 경락인 을이 B 너 나가. 그럼 B 대항할 수 있나요? 이제 근저당권 밑에만 소멸되니까 살아남았죠? 말소 기준보다 빠르니까 살아남아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안 쫓겨난다. 그리고 나갈 때 경락인 을에게 보증금 받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 사례 1번, 2번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기 많이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한두 번 봐서 이해 안 됩니다. 여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을 관해서 책에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책은 640페이지 오세요. 책은 640페이지. 하단에 03번 대항력이 있고 법제 3조 있습니까? 자, 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죠.
근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 주택인도 동그라미, 그다음 주민으로 동그라미 마친 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소유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으로 한 것을 본다.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사항 보세요. 사항. 임차주택 양수인은 즉 신소유자는 임대인지를 자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대항력이 뭐였죠? 양수인이 승계한다 같은 말이었죠. 아까 전 시간에 대항력 있다가 뭐였어요? 양수인이 양도인지 승계한다 했잖아요. 했어요. 다음 그 밑에 제3조 5 경매시 임차권 소멸이 있습니까? 자, 임차권은 경매가 행해진 경우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그러니까 사선 원칙 소멸합니다. 원칙 소멸해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대항력 있는 동그라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주택 경매 시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게 무슨 말이죠?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이 무슨 말이에요?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나왔죠? 경매. 그럼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아까 프린트 사례 1번은 대항력 없죠. 사례 2번을 말해요. 사례 2번.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사례 1번은 대항력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이란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했단 말이 아니라 그 시기가 1순위 초당권보다 빨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례 2번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 2번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그럼 법조 밑에 네모 1번 대항력 취득 요건은 1번 대항력이란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2번 주택인도 있습니까? 동그라미 양가로 1번만 밑줄. 임차인 주택거주에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 이게 주택인도죠. 이사침 푸는 겁니다. 다음 파란색 3번 임차인의 자 주민으로 동그라미 넘겨보세요. 642페이지 양가로 2번 주민등록 수리 갖고 핵심 판례 보세요. 자,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자, 도달 동그라미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 세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자, 수리 동그라미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로 세력이 발생한다. 즉 나는 주민등록 신고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그냥 퇴근해버리면 공시돼야 안 돼요. 공시 안 되죠. 그러니까 수리해서 공시돼야만 제3자가 알죠. 그때 생기는 겁니다. 도달 X 수리.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민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1번 첫째 줄 임차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 가족 동그라미 가족 주민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정해줘요. 가족.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인데 잠깐 쳐봐보세요. 대항력은 주택인도 주민등록인데 우리 지금 주민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주택 공부했죠? 공법 시간에 공동주택 공법 시간 했죠? 그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기숙사는 그냥 빼고 기숙사는 임대 차는 거 아니죠? 그럼 다가구 있어 없어요? 다가구 없죠.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공동이 뭐다? 그래서 외우세요. 서울의 연세대 있죠. 서울의 연세대 연세대 하세요. 뭐다고 서울의 연세대 이 공동이에요. 연세대. 그러면 다가구는 단독. 그럼 공동은 이건 이제 5층 이상이잖아요. 5층 초과. 여기 연면적 620 초과 이하 그렇게 되죠. 그럼 공동주택은 주민등록 할 때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돼요. 이걸 정확히 기재해야 올바른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가구는 그냥 집어만 적어도 됩니다. 굳이 동호수 안 적어도 그냥 인정해줘요. 어차피 이건 소유권이 하나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다 다르니까 동호수 적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세 줄 체크. 4번은 제목만 몇 줄.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집원만 기재함. 그 밑에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면 돼요. 다음 파란색 4번 태양력 발생 시기는 양거로 1번 다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세 줄씩 다 체크하세요. 아까 숫자 2월 20일 다 표기했습니다. 우리는 프린트로. 오른쪽 페이지. 이쪽 양괄호 3번 있습니까? 자, 주민등록 즉 대항 요건은 대항력에 자, 취득 요건 동그라미 하세요. 전속 요건 동그라미 하세요. 그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자, 다시 잘 보세요. 대항 요건은 끝까지 계속돼야 돼요.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계속 필요한 전속 요건입니다. 자, 보세요. 대항 요건이 두 가지죠. 둘 중에 하나가 상실하죠. 그럼 이것도 상실하죠? 이것도 상실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상실해버리면 이 세 가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이 둘 중에 하나 없어지죠? 그럼 없어지니까 이거 세 가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은 끝까지 계속 전속. 돈 받고 나갈 때까지 끝까지 전속해야 돼요. 없어져 버리면 세 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가끔 물어보는 사이인데 집주인이 전화 와서 임차인에게 주소 하루만 빼달래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임차인한테 저 주소 하루만 빼주세요. 하루만.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왜 주소 하루만 빼달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주택이 있는데 임차인 을이 1순위로 대항력 확정일자 다 갖추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갑에게 소유자한테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시킨 거예요. 임차인의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속없이 뭐 하루인데 뭐 전쟁이라도 나겠어 하고 속없이 주소 하루를 딱 뺐어요. 주소 뺐습니다. 주소 뺐죠. 그럼 바로 은행에서 저당권이 바로 이거 날아가지고 주소 빼자마자 날아가면 바로 이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은행에서 저당권이 딱 돌아요. 그럼 아파트 시가에 거의 그러면 80% 막 돌아버립니다. 80%.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재전입. 그럼 기존 거 이미 날아가 버렸죠. 그럼 이 다음 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집은 100% 경매 나와요. 경매. 그럼 경매 나오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저당권 아래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 소멸해서 쫓겨난다. 쫓겨날 때 우선 면제 맞는데 은행이 더 빠르잖아요. 은행 저당권이. 얘가 하루 빠르고 얘가 느리죠.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 받고 남은 것을 임차인이 맞는 거죠. 근데 아파트 시가에 80% 대출해줬죠. 그럼 경락가 다 받아가 버립니다. 그럼 남은 거 거의 10원도 없어요. 결국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전독이 돈 받고 나갈 때까지. 그래서 집주인이 혹시 전화 와서 주소로 빼달라죠? 그럼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절대 빼면 안 돼. 이거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그게 속편해. 차라리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이건 절대 빼면 안 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게 양괄호 3번 두 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644페이지. 상단에 네모 2번 대항력 내용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다 했어요. 밑에 파란색 1번 원칙도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다 했습니다. 신소유자에게 바꿔나간다. 그 다음 넘기시면 646페이지 오세요. 이제 대항력 끝났고 중간에 04번 보증금 회수 보장이 있습니까? 밑에 법조문 3조 2 우선면제 있어요. 자, 2항의 밑줄. 자, 대항요건 동그라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 그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동그라미.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 집행부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지급받은 공매를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우선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경공매 할 때 임차주택 가로 열고 중요합니다. 가로 열고 대지 포함 동그라미.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 즉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고래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그 다음 법에 써 있어요. 법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있죠. 이처럼 우선 변제권은 물권이나 있고 채권이 없다 그런 거 아니라 해서요. 여기처럼 법에 써있으면 있어요. 전세권 법에 써있어서요. 유치권 안 써있어 없어요. 저당권 써있고 임대차 안 써있어요. 근데 주임법에 써있어요. 좀 이따 상임법에도 써있다.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은 물권이나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처럼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습니다. 유치권 안 써있어 없어요. 유치권. 대항력과 헛갈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647페이지 박스 밑에 네모 1번 보증금 우선변제권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대항력권 가로 열고 주택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갖춰야 된다.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배당요구 동그라미.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 원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등기했다면 내 권리가 공시되니까 배당요구 안 해도 돈을 알아서 빼주거든요. 근데 등기 안 하면 내 존재를 모르죠. 그때는 배당요구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넘깁니다. 파란색 2번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2번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아까 대지 포함. 동그라미 2번 우선변제권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 동그라미 미등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밑에 핵심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7번 보세요. 자, 대항력 확정일자 두 가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건 소액보증금 대항력권인데 자 이제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는 우선변제권과 좀 이따 볼 최우선 변제 다 똑같습니다. 방금 법조문에 대지 포함 동그라미 쳤죠. 이 다 마찬가지 다 대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 모두 여기다 뭐 포함? 대지가액 포함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한다고 앞으로 대지 포함이라고 동그라미 3번 더 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토지 갑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있죠. 그러면 이게 미등기라서 대지만 경매 나왔더라도 여기에 요건을 갖췄다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지 포함이라고 항상 이건 법에 써 있는 대로 법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대지 포함 아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임대차 할 당시는 임대인 토지와 임대인 주택인데 임대차 후 세 번째로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제3자 토지가 경매 나왔다. 그래도 임대차 할 당시에는 임대인 토지 되겠죠. 그럼 우선 변제 최우선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대차 할 때는 동일인 소유였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핵심 판례.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춘 경우에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별도로 자 동그라십니다. 대지만 경매 동그라미. 대지만 경매된 경우에도 다음 그 대지 동그라미. 대지 경매된 경우에서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 타인 얘기 병에게 경매로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 인정된다. 그래서 병 토지가 경매 나와도 인정된다. 빨강색. 성립 당시 갑소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보는데 책을 넘겨보세요. 650페이지. 상단에 네모 2번 최우선 변제. 여기도 항상 경매예요. 경매 지금 나온 겁니다. 경매에서 배당순입니다. 그럼 상단에 법조문 8조에 있습니까? 자,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까? 일정액이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좀 흐리다지만
일정액에 관해서 주택가액 가로열고 또 넘쳐요. 대지가액 포함 동그라미. 아까 대지 다 포함 그랬죠? 포함해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이요, 최우선이요? 우선이죠.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법에는 최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법에는 그냥 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 둘 다 우선 변제예요. 구별하기에서 최자를 쓰니까 제가 여기다 가로친 거예요. 가로. 원래 법에 최란 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처럼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나오면 최우선이구나. 최우선. 다시 보세요. 법조문. 다시 법조문. 대지가액 포함 또 넘쳤죠. 거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이에요.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입니다. 다시 최우선하여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자, 등기 전 동그라미 등기 전에 아까 대양육품 갖추라고 프린트 박스를 했습니다. 우리 책 제일 밑에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요건에서 양괄호 1번 보증금액이 소액 임차인일 거 써있죠. 밑에 박스 있나요? 박스 왼쪽에 써요. 박스 여백에. 차임 X. 거긴 월세를 고려하지 않아요. 월세가 얼마 있는가 보지 않고 보증금만 판단. 오직 보증금만 판단합니다. 상위법은 월세 고려한다 했어요. 최우선. 주임법 안 합니다. 안 해요. 보증금만 판단한다. 그럼 박스가 있는데 이 금액이 주임법을 전두환 정권 1980년에 만들었거든요. 화폐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금액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 제가 좀 캡처해서 흐리답니다. 어차피 참고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울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금액이 1980부터 계속 올라요. 가장 최근에 2016년에 올랐고 가장 최근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이에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닌가 참고로 본 거예요. 우리 책은 아주 간단히 해놨는데 자, 원칙이 이렇습니다. 원칙.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 중에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받습니다. 최우선. 소액 임차인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럼 자, 서울에서 서울 보증금이 1억 1,001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001만 원이다.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받아요? 10원 못 받습니다. 딱 1억 1,000까지 3,700이에요. 이 만원 때문에 10원 못 받아요. 만원 때문에. 딱 1억 1,000까지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3,700까지 최우선 받는다. 그 다음 여기 수도권 중기획 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권역 가로열고 서울특별시 제외 그랬죠. 서울은 과밀역적권역이지만 여기로 올라오니까 제외. 그리고 용인시와 세종시, 화성시는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3,400까지 최우선 받는다. 월세 안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 광역시인데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그랬죠. 다시 광역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인천광역시예요. 인천은 광역시지만 여기 위칸으로 1억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예요. 그리고 군지역 제외 그랬죠. 군지역은 그 밖 그 지역으로 내려와요. 광역시 밑에 군이 있죠. 들어봤나요? 인천광역시 광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런 군지역은 광역시지만 이 그 밖 그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칸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안상림포 광주 파주시는 6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2천까지 최우선 받습니다. 그 밖 지역은 5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1,700까지 최우선 받아요. 근데 금액이 지금 서울만 보면 1억에서 이제 1억 1,000 이렇게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오르겠죠, 점점.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와도 제가 꼭 알아야 할 공부 한 달에 제가. 자, 서울만 보면 2016년 3월 31일부터 1억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3,400가에 채워서 받았습니다. 2018년 9월에 금액이 또 올라서 현재까지 1억 1,000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3,700가에 채워서 받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럼 자, 갑주택이 3층짜리 지었거든요. 아주 조그맣게 한 15평짜리 3층 지어서요. 은행에 돈 필요해서 6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2017년 12월 1일 날 돈 빌리면서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임차인 3명이 들어왔는데 C는 보증금이 1억 1천, 얘는 9천, 얘는 7천이 언제 들어왔냐면 2020년 10월 1일 날 다 입주해서 다 대양력과 확정일자 다 취득했다 해보세요. 그럼 A, B, C는 대양력과 우선 면적권이 이제 있어요. 언제 들어왔다고요? 2020년 10월 1일 날. 근데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나왔네. 이 주택이 오늘 2021년 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경매 나왔죠? 그럼 이 중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임차인 누굴까요? A, B, C 중에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임차인 누구예요? 소액임차인. A, B, C입니까? A, B, C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매는 항상 뭘 생각하라?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증 원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증 원리. 저당권 하나밖에 없죠, 이게. 그러죠? 그럼 은행은 2017년 돈 빌려줬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따져야 돼요. 은행이 2017년 돈 빌려주면서 2018년에 1억이 오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은행은 2017년 이걸 지금 신뢰하고 은행은 돈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최선수의 저당권 그 날짜를 봐야지 이 날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날짜 보는 거 아니에요. 1순위 저당권 말소기증 원리 그 날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만 소액임차인이고 3,400까지만 채워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소액임차인 아니에요. C는. A, B만 소액임차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건. 그럼 자, 이 경매 나와서 만약에 이게 경매가가 만약에 1억 2천에 경락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최우선은 전부 해준 게 아니에요. 경락가액의 2분의 1밖에 안 해줘요. 2분의 1밖에. 그럼 1억 2천에 2분의 얼마예요? 6천만 원. 그럼 이거 6천만 원을 A, B는 보증금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3,400 B로 똑같으니까 얘들을 그냥 다 보증금 무시하고 1대1로 해줘요. 그럼 6천만 원을 1대1 나누면 각각 3천만 원씩 최우선 해줍니다. 이제 최우선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인데 1억 2천에서 최우선 6천 줬죠. 그럼 얼마 남아요? 6천만 원은 이제 우선 변제.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자 4명 있네요. K은행과 ABC 우선 변제권자 4명이죠. 그럼 이제 날짜 수 누가 빨라요? 얘가 제일 빠르니까 얘가 6천만 원 다 받고 그리 끝입니다. 이 6천만 원 다 받겠죠? 날짜 빠르니까 그리 끝입니다. 결국 여기서 결국은 A 최우선 3천만 원, B 최우선 3천만 원, 그 다음 K은행이 그냥 우선 변제 6천만 원 받고 끝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증 원리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 옷에 651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말이 써있네요. 주의까지. 그래서 4줄 다 체크. 4줄 다 체크. 최우선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 밑에 양괄호 2번 대양력 갖출 것에서 동그라미 1번 3줄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도 3줄 체크. 대양력권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전속 요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밑에 파란색 3번 효력 있나요?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해준다. 최우선. 넘깁니다. 양괄호 5번. 양괄호 임차주택의 동그라미 쳐요. 대지가 경매 동그라미. 대지가 경매되면 주택임차인이 대지에서 최우선 만들 수 있나요? 아까 대지 포함 있다. 밑에 판례 두 줄을 체크하세요. 판례 두 줄만 체크. 그럼 파란색 글씨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아주 어려우면서 중요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문제 하나 확인해 볼게요. 28회 문제인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엄청난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비법이 이거. 문제가 길죠. 지금 문제가 엄청 길잖아요. 이거 읽다가 지쳐버리겠어요. 그럼 문제 읽지 마시고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답이 밑에 부분 나와요. 다시 문제가 길면 읽지 마시고 1, 2, 3, 4, 5를 지문을 먼저 읽다 보면 정답이 나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럼 일단 옳은 거에 틀린 거, 옳은 거 이거만 확인. 그럼 그냥 1번부터 읽어요. 1번 을저당권은 소매라는 거 물어봤죠? 그럼 저당권이 나왔다면 분명히 경매가 나와요. 경매. 그럼 문제 경매 있어 없어 문제? 지금 저당권 나왔는데 문제 경매 있어 없어요? 경매 있잖아요. 그럼 경매에서 저는 무조건 소멸하죠. 그러니까 1번이 그냥 정답이잖아요. 모든 저당권 1순위 말소 기준부터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1초 만에 경매 있으니까 이게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이거예요. 1초 만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읽죠? 다 한 번 더 읽어. 또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다가 시험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길잖아요. 제가 계속 연습시켜요. 연습. 제가 수없이 시켜요. 그러면 1, 2, 3, 4를 먼저 읽다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보세요. 1, 2, 3, 4, 5를 읽으면 문제가 뭔지 유추가 돼요. 1, 2, 3, 4, 5를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면 문제 읽거나 마나 그 문제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는 답 1번 찍었어요. 그럼 이제 연습이니까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을 임차. 누가 임차해서요? 갑. 임차해서 즉시 대항력권과 확정인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정의 주택의 저당권 누가? 정.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한 경매에서 누가? 무가 주택 소유권 경락받았단 말이죠. 옳은 겁니까? 그럼 여기 여기서 병주택에 누가 있어요? 을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병이 대항력 확정 취득했죠. 그리고 저당권 정이 나왔고 저당권이 2명이면 항상 경매는 후순위가 갑니다. 그래서 무가 경락받았대요. 무가 경락인. 그럼 이 갑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최선진이 말소기 정원리 얘부터 대항력 소멸하죠. 이렇게. 대항력 없다. 그러니까 갑은 무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죠? 자, 그럼 2번. 무가 임대인 갑이 승계한다 틀렸죠? 같은 게 4번이에요. 4번. 갑은 무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가격의 존속을 주장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이 같은 말이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을 우선 면제받는다 틀렸죠? 을이 먼저 받고 갑이 나중에 받죠. 갑이 5번 정이 갑보다 매각 때문에 우선 면제받는다 틀렸죠? 정보다는 갑이 먼저 받죠. 갑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을, 갑, 정 그렇게 받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읽고 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까지 머리 아파 지향해서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 푸는 방식은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하겠습니다. 갑소유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주택 점유를 넘겼습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네요. 끝나면
을은 주택 점유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인데 을이 이사 갈 준비 다 했어요. 주택 인도할 준비 다 했어요. 근데 갑이 보증금 안 주네요. 을은 할 일 다 했는데 갑이 돈 안 주죠. 그럼 이때 을은 크게 세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데, 첫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을은 당장 지금 이사 가야 돼요. 근다고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 상실해버리죠? 우선면적권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도치 못한 설정이에요. 이때 우리 법원에 단독이에요. 단독. 이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권 등기하면 을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대항력과 우선면적권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대항력과 우선면제가 있었다면 이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 나가더라도 공시가 되니까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사 나가더라도. 그래서 을은 이거 해두고 이제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권리가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단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을은 돈은 많아야 돼요. 돈. 을은 이 돈 안 받고도 다른 집 구할 돈은 있었어야겠죠? 그러겠죠?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사 나갔어요. 이사 나갔죠? 그럼 갑은 5천원에 공시돼요.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갑은 5천원에 공시됩니다. 쪽팔려 죽겠죠? 그래서 갑이 야, 돈 주면 되잖아.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그거 빨리 말소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부터 돈 내놔. 갑이 무슨 소리? 동시행해야지. 이거 동시행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었는데 갑이 안 주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이거 말소가 후행으로서 동시행이라고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자, 법조문 오세요. 653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3조 3 있습니까? 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동그라미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지에 관하라는 그냥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 아랫줄 대항력과 3조 2항에 따른 우선면권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아랫줄 제일 끝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면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그 밑에 8항 임차인은 1항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과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안 주니까 했잖아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654페이지. 파란색 3번 임차권 등기 효력에서 양가로 1번 두 줄 체크하시고 양가로 4번 보세요. 자,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뭐다? 먼저 이행될 의무이고 동시행 아니다. 왼쪽에 써요. 왼쪽에 516페이지 쓰세요. 바로 옆에 몇 페이지? 516페이지. 여기 가보세요. 여기 516 가보세요. 자, 516 가장 중간에 양가로 4번 있어요. 그 세 줄 체크하세요. 세 줄 체크. 그럼 자, 첫째 줄 보세요. 첫째 줄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두 번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 끊기 정확히 명령 말수무가로 동식 아니다고 써있죠? 아니다. 이게 선의의 이쪽이 후에 하면 되겠습니다. 세 줄 체크했죠? 다시 들어오세요. 655페이지 655페이지 655 이제 05번 기타 있습니까? 1번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 있어요. 그럼 제 7조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상주 중호 외울 거예요. 상주 중호. 그럼 7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 밑줄. 자, 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에 대해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장래에서 그 증감 동그라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액도 가능하고 감액도 가능하다. 그 다음 이 경우 증액 동그라미 증액이에요.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동그라미 1년이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감액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상관없는데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증액만 1년 이내 못합니다. 다음 2항에서 2항 1항에 따른 다시 증액 동그라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자 20분의 1 동그라미 5% 20분의 1은 몇 프로? 5%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죠? 여러분 책이 없지만 다만이 신설됐어요.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는 뭐 공법시간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다음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장 여건을 고려해서 본문이 여기 다만이 단서니까 못한다까지 본문이 뭐라고요? 지금 다만이 단서니까 못한다 이 본문이에요. 그럼 본문이 20분의 1 5%거든요. 그래서 본문 범위에서 5% 범위에서 증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는 3%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5%인데 그게 작년에 이설해서요. 그럼 자 증액이 5%인데 좀 이따 상인법도 5%예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 세워요. 상가집 가서 상주를 증오해요. 상가집 갔는데 맛있는 음식 안 주네. 그래서 상가집 가서 상주를 증오한다. 감액 아니에요. 증액만 5%. 그럼 상인법 5%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673페이지 펴보세요. 673페이지. 그게 상인법입니다. 673. 제일 상단에 네모 2번 있고 0이 시행령, 대통령 사조예요. 대통령령. 그럼 법 11조 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증액이죠.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동그라미 그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똑같아요. 상인법도 5%, 주임법도 5%, 감액, 증액. 그래서 상주를 증오한다 하시면 되는데 다시 앞으로 오세요. 655페이지. 근데 상주증오예요. 상주증오. 이건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상주증오는 실생활에 거의 적용 안 됩니다. 이건 실생활에 거의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를 3년, 2년 했거든요. 2년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만 원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죽거나 사나 2년간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을 2년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가 너무 작다고 증액 청구해요. 갑자기. 그럼 임차인이 뭐라 그래요? 근데 미쳤냐? 아니 약속을 지켜야지 갑자기 올리다면 어떻게 미쳤냐라고 거절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안 미쳤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법원에 안 미쳤는가 소송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패소합니다. 패소. 만일 하나 승소했다 해보세요. 그러다가 임차인 끝나고 나가버렸네. 승소에도 몇 프로 못 올려요? 5%밖에 못 올려요. 그거 하려고 소송하겠어요? 변호사에게 더 들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실생활에 본 적 있나요? 물론 임대인이 승소하면 이 청구가 옳았단 말이니까 이때로 소급해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상주 증오는 실생활에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 판례가, 대원 판례가 이 증액 5%가 적용되려면 이때 한해요. 이렇게 계약 존속 중해야 돼요. 계약 존속 중이면서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은 혼자 올려달라 할 때, 다시 계약 존속 중인데 임차인은 계속 거절하는데 임대인은 혼자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그때 한해에서 5%가 적용돼요. 둘 중에 하나 못 갖추면 5% 안 돼요. 그럼 주의하실 게 계약기간 존속 중해야 돼요. 계약 끝났어요. 그럼 5% 적용 안 돼요. 계약 끝나고 재계약할 때 5% 적용 안 됩니다. 재계약할 때는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 100%, 200% 올릴 수 있다. 5% 적용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계약할 때 5%를 막 적용해버립니다. 안 돼요.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여기 5% 막 적용해버려요. 여기 5%. 안 됩니다. 적용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임차인이 지금 보호받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임차인이 지금 5% 보호받는 거예요.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다행히 몰라서 임차인이 지금 다행히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임대인이라면 50% 올릴 수 있어요. 재계약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혼동되기 시작하는데, 주임법 상위법은 지금 아까 봤던 법정갱신이 다르고 계약갱신 요구가 다르고 지금 보는 재계약이 서로 달라요. 다시 주임법 상위법은 법정갱신과 계약갱신 요구와 재계약이 세 개가 서로 달라요. 그게 지금 혼동돼서 이제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임법은 반드시 복습을 꼭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답답해요. 그럼 임대인에게는 재계약이 제일 유리해요. 100% 올릴 수 있으니까. 임차인에게는 법정갱신이 제일 유리해요. 10원도 못 올리니까. 그리고 보세요. 계약 존속 중 당사자가 합의하면 또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죠. 계약 존속 중이더라도 당사자가 20% 합의하면 올릴 수 있어요. 오직 이때 한해에서만 5%가 적용됐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실생활에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때 5%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이때 5% 주장하세요. 임대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원래 적용 안 되는데 임대인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55페이지 법조문 밑에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있나요? 자, 유의 규정은 5% 규정은 임대차 동원합니다. 계약 존속 중 동원함이, 당사자 일방이 동원함이, 약정한 차임대의 증감을 청구 동원함이, 청구하는 데서 적용된다. 여기. 다음 동원함 2번 임대차계획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그러니까 사선 끊어요. 5%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더라도 당사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또 사선 끊어요. 여기 제가 그때 결론 뭐다? 5% 적용되지 않는다. 즉 차임 증액 제한 5% 받지 않는다. 3번 차임인 감액 동원하면 감액에 임차인이 유리하니까 엄청 내려도 상관없죠. 제한 없다. 증액만 5%입니다. 그래서 상주 중호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주임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0분 쉬고 상임법을 하겠습니다.